자, 등비급수 보시면은 등비급수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각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급수를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비급수는 뭐냐? 얘는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식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를 써보시게 되면 r-1분의 첫째 항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r-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지. 됐니? 자, 그랬을 때 잘 봐. 그러면 요 n이라는 애가 붙어있는 게 지금 r이죠. 그죠? 그러면은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요 값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첫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요 숫자만 n이 붙어 있잖아? 그럼 얘가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커지겠지. 그럼 계속 커질 테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발산이죠.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R이 1입니다. 요거 R이 1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할 때는 1이었지.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잘 봐. 였다가 1을 대입하죠. 그리고 였다가도 1을 대입해. 그러면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거든. 그럼 0분의 0 꼴이죠. 근데 공비가 1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돼. 공비가 1이라는 것은 수열의 구조가 그냥 뭐가 나오는 거냐면 계속 첫째 항, 첫째 항, 첫째 항, 첫째 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등비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항이니까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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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이게 계속 그냥 나오는 건데 지금은 이걸 뭐 하는 거냐면 더하는 거죠.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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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더해지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을 계속 더한다는 얘기야. 그럼 첫째 항이 만약에 2만 돼도 계속 2를 더하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계속 더해가는 거야. 그럼 결국 얘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얘도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과의 차이죠.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냥 일반항을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공비가 1이어도 그냥 첫째 항에 수렴을 했지. 그지? 첫째 항에 수렴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들은 계속 첫째 항을 더해가는 구조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커지거나 아니면 음수라면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발산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뭐 이건 그냥 볼 것도 없이 첫째 항이 그냥 A1이었다가 얘가 마이너스 A1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뭐 할 거냐면 진동이 될 거고 진동 형태가 발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가 제일 중요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리미트 R의 n제곱 즉 1보다 작은 숫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해 가시면 얘가 0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는데 자, 식이 이렇게 다시 써질 거야. 공비가 1보다 작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 봐. 우리 공비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썼죠. 1-r분의 첫째 항이 될 거고 1-r의 n제곱이라고 순서 바꿔서 보통 써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 값이 0이 되는 구조가 되니까 이게 그냥 사라지겠지. 그지? 그럼 얘가 사라질 거고 남는 애 써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서 1-l분의 a라고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자, 등비급수는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는 수렴 조건인데 자, 수렴 조건은 등비수열의 극한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 차이점은 자, 일단은 첫째 항이 0이라면 얘는 수렴하겠죠. 왜냐면 첫째 항이 0이면 첫째 항 0을 계속 더해도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니까 그냥 계속 0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인 거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여기서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 즉 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등호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라는 거고 공비가 1일 때는 발산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1-r분의 a라고 해서 우리는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요 공식만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겠다. 이게 끝이야. 됐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등비급수는 이 자체의 계산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도형에서의 활용이죠. 그 도형에서의 활용이 수능에 매번 나오니까. 근데 오늘 이제 앞에 문제 푸느라고 이제 등비급수 도형을 할 시간은 없고 다음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은 자, 거기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칩시다. 여기다가만 별표 하나 치시고 요게 등비급수의 이론 전체예요. 그래서 요런 식의 형태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때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고 그때의 합은 1 공비분의 초항이라는 요것만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되니?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바로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 1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문제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간단한 뭐 3점짜리 수준의 문제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요 급수를 보시면은 이제 1번 보시면은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 조건 물어보는 문제가 될 거야. 자, 그럼 수렴 조건 찾으려면 우리는 공비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넘어갈 때, 잘 봐. 첫째 항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가 뭐가 되냐면 2분의 2-x라는 걸 곱해준 형태가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도 뭐가 되냐면 2가 4가 됐으니까 분모에 2를 곱한 거고요. 2-x가 2-x 제곱이 됐으니까 2-x를 곱한 형태가 되겠지? 됐니?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2분의 2-x가 되는 거고 자, 얘가 수렴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래가지고 2 곱해주시고 2를 빼주시면은 자, 그까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는 2를 곱해주는데 2를 빼주니까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0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답이겠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등비급수가 뭐한대? 3분의 2로 수렴한대. 그럼 3분의 2로 수렴할 때는 2번 문제는 자, 공식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1 공비인데 공비가 2분의 2-x야.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뭐였냐면 그냥 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거 계산 좀 해보시면 얘는 자, 분모 분자에 2를 곱할게요. 다 2를 곱해. 자, 2를 곱하시면은 2 마이너스 2 더하기 x가 되고 자, 이 자리가 2가 되는 형태인데 그럼 정리하시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x분의 2가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야? 3분의 2라는 값으로 수렴하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라는 값은 3이에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 오케이.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번. 자, 요거는 이제 수렴 조건 확인해서 범위를 좀 보시라는 건데 문제에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등비급수 시그마 R의 n제곱이 수렴한대. 그러면은 일단은 R의 범위가 뭐가 되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요거를 만족시키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니까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기억번부터 봅니다. 기억의 공비 찾자. 기억의 공비는 뭐가 되냐면 R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R제곱이니까 요거 뭐 하라는 얘기야? 양변 제곱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양변 제곱하시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나와요. 확인되세요? 0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될 수 있잖아요? R이? 그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나와서 요거는 수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될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을 보시면은 지금 공비가 뭐냐라는 거거든. 니은에서의 공비는 근데 이렇게 봐야 돼. 얘는 R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R의 n제곱이거든.
그럼 얘 공비가 뭘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그냥 얘는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잘 봐. 첫째 항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0이 나와요. 확인되세요? 얘 0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뭐가 나와? R이 나와.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 뭐 나오니? 3 대입하면 다시 뭐가 나와? 제로가 나와. 그죠? 세제곱이니까. 4 대입하면 뭐가 나오나요? R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잘 봐. S 2n-1이지. 그지? S 2n-1. 그럼 S 2n-1은요. 지금 0R, 0R, 0R 이런 식으로 더해가는 거잖아. 그럼 얘 공비가 요게 숫자가 지금 더했을 때 이렇게 써볼까? 얘를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 저식을 그대로 써보시면 얘는 0. 그 다음에 뭐야? 합이 0. 그 다음에 뭐야? R. 그 다음에 뭐야? R. 그 다음에 2R.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SN이? 첫째 항이 0. 그죠?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R. 세 번째 항은 R에다가 0을 더하니까 R. 네 번째 항은 그 R에다가 또 R을 더하니까 2R.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얘가 항상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계속 R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잖아. 맞아요? 그럼 계속 R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니까 만약에 R이 2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럼 2분의 1을 계속 늘어나. 2분의 1이 계속 늘어나면 숫자 합은 어떻게 돼? 발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니까 얘는. 그리고 얘가 등비수열의 구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답이 3번이야? 그래요? 잠깐만. R의 n제곱 마이너스 R. 얘가 수렴. 이걸로 봐야 되나? 잠깐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미안해. 착각했다. 이걸 이렇게 보자. 이렇게 갈게요. 쪼개야겠는구나. 쏘리. 따로따로 봐야 돼. 쌤이 착각을 했어요. n이 1부터 시그마까지 있잖아요. 자, 얘를 이렇게 볼게요.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얘가 2분의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 되네. 아시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은 잘 봐. 지금 여기서의 공비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라는 것은 그냥 어차피 앞으로 빠지는 애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의 공비 R이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서의 공비는 R이니까 얘는 요 범위였잖아요. 그럼 여기다 R 붙이시면 얘는 수렴하네요. 이렇게 보는 게 맞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R이죠. 공비가.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붙여도 부호는 어떻게 돼? 부호만 반대로 되는 거고 범위는 그대로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그대로 얘도 수렴하는 형태가 되죠. 그럼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는 걸 더하니까 이 결과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수렴한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참입니다. 착각을 했어요. 됐죠?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이제 공비가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2분의 R-1이 공비인 거지. 그지? 그럼 제 범위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빼기 1을 하자. 빼기 1을 하시면은 범위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R-1 이렇게 되고 제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2로 나눠. 그럼 얘를 2로 나누시면 얘는 2분의 R-1이 되고 2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수렴 조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수렴 조건에 들어가니까 디귿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 맞는 말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리을에서는 공비가 뭐냐면 얘는 공비가 2분의 R-1이죠.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R-1이니까 자, 쟤를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 그런데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r이 되고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이제 공비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렴 조건을 초과하죠. 그죠? 그럼 수렴 조건을 초과하니까 리을이라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범위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념 익힘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2번인데, 요거는 저 사인 붙어 있는 것만 좀 계산해 볼게요. 요거. 자, 사인 붙어 있는 것만 좀 계산해 보자. 갑니다. 얘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가 3분의 1의 n제곱이 곱해져 있거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사인 2분의 n파이거든? 그럼 잘 봐. 내가 어차피 부분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분합을 구해야 되니까 요 부분합을 계산을 해볼게. 시그마 n이 1부터 k라고 할까요? k가 1부터 n까지 되고 자, 요 일반항 그대로 써주시면 3분의 1 k제곱이 되고 곱하기 얘가 사인 뭐가 되냐면 2분의 k파이라고 해서 요렇게 써지겠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은 잘 봐. 얘가 2분의 파이 단위로 끊어지잖아. 그럼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야? 사인 2분의 파이?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사인 그게 뭐였죠? 파이 2 대입하면 사인 파이죠? 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야?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는 0이죠. 그럼 얘는 어떤 식의 구조가 되냐면 자 k가 1이면 요 식의 일반항이 3분의 1의 k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k가 2가 되면 1제곱이겠죠. 얘는 3분의 1에 0을 곱하니까 제곱에다 0을 곱하니까 그냥 0이 돼요. 그 다음에 k가 3이 되면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붙어요. 그 다음에 k가 4가 되면 얘는 3분의 1의 4제곱인데 여기가 0이 되니까 제로가 돼요.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로가 되는 건 의미가 없고 얘를 굳이 써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0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요거를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걸 느려 써볼게. 얘가 어떤 구조가 되냐면 첫 번째 항이 3분의 1의 1제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걸로 건너가야죠. 0은 건너뛰고 그냥 이걸로 건너가면 돼. 그럼 두 번째 항은 뭐냐면 더하기. 자, 얘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되나요?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 항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항은 3분의 1의 뭐가 돼? 5제곱이 돼.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되냐면 더하기.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뭐가 돼? 7제곱이 돼.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얼마 곱한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뭘 곱한 거야? 제곱을 곱한 거야. 맞죠? 그지?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다시 뭘 곱한 거야?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다시 뭘 곱한 거야?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공비야. 즉 0이 나오는 애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우리는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만 가지고 보는데 이 남아있는 애들이 다 홀수일 때인데 그 홀수일 때가 처음에는 3분의 1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등비급수 형태가 되고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수렴하죠? 수렴 조건에 들어가니까 따라서 얘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1 더하기 9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뭐였어? 3분의 1. 그래서 요 공식 1-r분의 첫째 항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9분의 10이니까 9분의 10 뒤집으시면 10분의 9가 돼서요. 약분하시면은 정답은 10분의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퐁당퐁당으로 가는 거. 퐁당퐁당으로 가는데 0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싹 지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해봅시다. 요거 3번. 자, 3번 보시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잘 봐.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AN이 있대. 그럼 AN은 얘는 첫째 항은 A1이고 공비는 R일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걸 제곱해요. 자, 등비수열을 제곱을 했어. 전체 제곱을 하면 얘도 뭐가 돼? 얘도 등비가 돼요. 그죠? 얘도 등비가 돼. 알겠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등비가 됩니다. 그럼 잘 봐. 여기에서 내가 계산을 했을 때 얘가 1-r분의 첫째 항 A1이야. 이게 얼마야? 2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r제곱분의 첫째 항 이게 되고요. 얘가 10인데 요거를 대충 쪼개보면 이런 식이 나오지. 1-r분의 a라고 쪼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r분의 a라고 쪼개지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얘가 12가 되는데 지금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 얘가 2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겠지. 되니? 자, 그럼 잘 봐. 마지막 얘 계산할게. 얘 계산을 하시면 얘가 1-r의 세제곱분의 여기가 a1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 1-r이 되고 1r r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를 여기다 붙여주고요. a1의 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만큼의 값은 얼마가 돼? 일단 2야. 그치? 그 다음에 잘 봐. 이거 두 개 갖다가 연립을 하시면 되니까 1-r분의 a가 2니까요. a는 2 얼마가 돼요? 2-r이 되죠. 2r.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a는 6 플러스 몇 r이 돼? 6r이 돼. 그럼 이거 두 개가 같다고 놓으시면 a값 r값이 나오지. 그럼 a값 r값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 같다고 놓으시면 자 넘기고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8r이 되고 8r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구조가 되니까 r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플러스 1이 되니까 a라는 값은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해서 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오늘 요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 기본적인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형 이어서 나갈 거니까 도형 잘 해오시고 도형을 잘 해오래. 앞에